안녕하십니까. 먹고 싶은 것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라오케알입니다. 문화적, 언어적 단일민족인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라오스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라오스 헌법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사랑받는 땅에는 수천 년에 걸쳐 다민족의 라오스 사람들이 존재하고 발전해 왔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1991년에 제정된 라오스 헌법에 다민족 국가라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라오스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라오스에는 라오족을 비롯해 공식적으로 49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이 다민족 국가 라오스는 인종만 다른 것이 아니라 문화와 언어까지 다릅니다. 전통적으로 라오스의 민족을 구분하는 방법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구분했었습니다. 이런 구분 방법은 프랑스 식민지 시절에 라오스에 정착된 구분입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중반까지 프랑스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프랑스 행정부는 민족적 구분을 강화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역 감정이 있다면 라오스는 민족 감정을 이 프랑스가 만들어 준 것입니다. 프랑스 식민정부는 라오스 민족 그룹을 더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잘게 나누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라오스 민족이 단합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라오스에서 라오룸, 라오텅, 라오숭이라는 용어로 민족을 구분하는 체계는 주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명확하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라오룸입니다. 라오룸은 저지대에 거주하는 민족 그룹으로 라오스의 주류 민족을 형성합니다. 전체 인구의 약 68%를 차지하며 라오어를 사용합니다. 이들은 주로 메콩강 유역과 저지대에 거주하며 라오스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을 이룹니다. 라오텅은 라오스 인구의 약 22%를 차지하는 민족 그룹입니다. 이들은 중간고도지역, 즉 산지와 고원에 주로 거주합니다. 라오텅은 몬 크메르족 언어를 사용하며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숭입니다. 라오숭은 고산지대에 거주하는 민족 그룹으로 전체 인구의 약 9%를 차지합니다. 몽족과 야오족은 라오스 북부의 고산지대에 주로 거주하고 이들은 전통 의복과 축제는 매우 화려하고 독특합니다. 라오숭 또한 티베트 버마족에 속하는 아카족, 라오족, 리수족 등 다양한 민족을 포함합니다. 이 이외에도 라오스에는 다양한 소수민족이 존재합니다. 이들도 각각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 인구의 약 1%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문화의 다양성을 잘 반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구분입니다. 현재는 사는 지역이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는 지역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눈 것이 아니라 민족의 언어를 베이스로 해서 더욱 세분화한 것입니다. 언어에 따라 구분한다고 해도 그 구분 자체가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사는 지역에 따라 세 부류의 민족으로 나눈 것이 이해하기 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라오스 민족들의 언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오족은 라오어를 사용하며 라오스의 공식 언어이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를 이용합니다. 라오족은 라오스의 주류 민족 그룹이고 정치와 교육 그리고 미디어에서 라오어가 주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몬 크메르족입니다. 몬 크메르 언어를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크무족이 있습니다. 카무라 그러기도 하고 카무로 그러기도 하고 이 언어들은 주로 산지와 고지대에서 사용됩니다. 그럼 라오스와 크무족의 실제 언어 차이점이 있느냐 들어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완전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마오 야오족입니다. 몽족과 야오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몽어와 야오어를 사용합니다. 주로 고산지대에 거주하며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합니다. 문화와 전통의 차이 중에 대표적인 게 이 설날이 라오족은 4월인 것에 반해서 몽족은 12월에서 1월 사이에 걸쳐 지냅니다. 마지막으로 티베트 버마족입니다. 아카족, 라후족, 라수족 등 소수민족이 여기에 포함되고 티베트 버마족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 민족들은 주로 북부 고산지대에 거주합니다. 라오스 정부는 소수민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라오스 국민들의 실제 민족 간의 갈등이 있을까? 그에 앞서서 민족 간의 갈등이 시작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프랑스 식민지 시기에 민족 간의 차별 정책을 강화시켰습니다. 프랑스 식민 정부는 일부 민족을 다른 민족들보다 우대하거나 차별하면서 민족 간의 분열을 촉진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20세기 중반에 인도차이나 전쟁과 라오스 내전 이런 것들이 민족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라오스 정부의 민족 간의 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나라의 헌법에도 모든 라오스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인종, 성별, 신념 등의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민족 통합 정책을 위해서 장제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교육, 의료, 경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수민족 지원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통합이 진전되는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법적으로는 평등하나 라오스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민족적 차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차별과 골은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거겠지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고산 지역처럼 외지고 험준한 곳에 사는 민족들, 물리적인 교육과 의료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너무 외집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라오스 정부는 느리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좋아지겠죠. 오늘은 라오스가 다민족 국가인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으나 다민족, 다문화 국가 라오스에 잠깐 여행을 오시거나 비교적 짧은 시간 혹은 비엔티안에만 있는다면 다양한 민족의 차이점을 피부로 느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외모로 봐서도 크게 차이점을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라오스에 오셔서 언제든 어디서든 혹시 라오족이 아닌 라오스인을 만난다면 그 라오스 여행은 큰 경험이자 즐거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라오 깨알이었습니다.